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시장의 이슈는 변화가 없습니다. 긴축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저점인가 하락인가 눈치 보기에 나섰습니다. 대외 변수를 비롯해 연준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불안한 상황에서 나스닥은 또다시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에 아시아 시장도 오늘 출렁였지만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장중 낙폭을 축소하며 우리 시장도 힘을 내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5% 정도 하락 마감했고 개인이 양시장 매수로 지수 방어에 힘썼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에 힘입어 2%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네이버와 삼성 SDI도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어제에 이은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 그래도 반도체주는 힘을 내줬는데요. DB하이텍이 4%, 심텍이 6%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기아와 SK하이닉스를, 기관은 삼성 SDI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을 웃고 울게 만든 종목들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화요일 종목 콕톡,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영업부 차장,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지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이제 연이어서 급락을 좀 하면서 그 여파에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이 3% 정도 하락을 하니까 나스닥 따라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사영관 차장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좋게 봤어요. 막판에 조금 이제 뒤집어지면서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120주선을 지난주에 이탈을 해버려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종가상으로 2,600 정도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일단은 불시 정도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증시의 변동성이 또 커지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최성환 지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한자로 하면은 과유불급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오히려 못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시장은 뭐 과거에 뭐 유동성 장세 때 있었던 그런 지나친 낙관론, 뭐 가지화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시장이 화끈했었고 지금은 오히려 너무 이제 비관론이 팽배하거든요.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과유불급,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제가 뭐 이 시간에 지난번 5월 5일 전에 나와서 5월 5일 이후에 좀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미국 증시만 올랐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다행히 오늘 이렇게 아침에 시초가보다 많이 끌어올리며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2,600이라는 포인트대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바닥 찾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이제 2,600선을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0.4포인트 정도 모자란 채로 마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흐름들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 사영관 차장님 설명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번 주인가요? 5월 11일. 네, 11일 날 예정돼 있는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FOMC 회의 죄송합니다. 네, 그게 아니고 물가지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에 상당히 큰 부담이 올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일단은 침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고물가의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한창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파월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얘기했던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템포러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시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대응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시장에 단기 충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저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내일 나오는 미국 물가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훈 연구원님은 향후 대응 포인트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FOMC 회의 이후에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 그 다음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좀 나아지는 모습, 외국인 수급 들어온 모습, 그 다음에 바이든 방한 이후에 또 좀 나아진 모습, 이렇게 해서 스텝적으로 이제 스텝을 밟아가면서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스텝에서 5월 FOMC 회의 결과는 나쁘진 않았으나 거기서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할 때 6월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 나오면 이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5월 FOMC가 최후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사실이 좀 더 딜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아직까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마련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하이닉스가 좋긴 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도 이렇게 크게 튀어오른 모습은 보이지 못했고, 물론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다 양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경계감을 갖고 봐야 되는데,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외국인은 환율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개인들 보시면 개인 신용잔고가 아직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좀 더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진 바닥을 보려고 하면 코스닥 신용잔고가 조금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 빠져줘야, 그래야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진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서 조금 체크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지표들을 또 시장의 투자자들이, 참여자들이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 바닥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슈콕 종목톡 첫 번째 이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먼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조금 듣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취임식을 가졌죠.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새 정부에서 핵심 전략 사업으로 꼽은 것 중에 하나는 단연코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정책 수의 실질적인 효과를 조금 기대해도 좋을지 먼저 박정훈 연구원님께 좀 듣고 갈까요? 예, 물론 이제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아무래도 가장 큰 핵심 사업이고요.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이제 발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데요. 다만 이제 큰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IDM 업체들보다는 그런 쪽에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막 이렇게 크게 올라설 수 있고 이런 여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밑에 있는 소부장 쪽에서 좀 더 이슈가 있는, 투자나 이런 거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업체들을 위주로 조금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물론 이제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정책들이 너무 산업적으로 호황이 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다음 주에 있을 이제 바이든 방안이라던가,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카드로서의 반도체 역할, 이런 것들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으로서 보면은 썩 막 이렇게 크게 성장할 여지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감을 낮추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새 정부가 오늘 들어섰는데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이 매크로 변수의 불확실성, 또 연준의 긴축 행보로 테크 섹터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미 증시가 4일 연속 폭락하면서 7대 빅테크 시총이 1조 달러 넘게 증발했다, 이런 뉴스를 또 봤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비하면 그래도 국내 테크 기업은 약간은 선방하는 분위기인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지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서 잠깐 이제 제가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천슬라라는 표현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고가가 1,240불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게 2020년 1월 달에 얼마였냐면 시작이 84불이었어요. 그게 1,200불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거의 약 15배가 주가가 그 2년 사이에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지금 최근에 연초에 들어서 34%가 빠졌거든요. 그래도 787불입니다.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바닥 대비 생각하면 84불 생각하면 한 거의 10배 가까운 수치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 장세를 제대로 불꽃을 보여준 게 미국 시장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올랐지만 미국은 정말 많이 올랐었다. 넷플릭스가 지금 연초 들어서 70%가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특수한 케이스긴 하고요. 메타도 42%, 애플도 16%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는 사실은 실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주가를 맞춰줄 수 있는 건 실적이거든요. 주가는 뭐 우리가 수학으로 따진다면 EPS 곱하기 PER이거든요. 그러니까 EPS가 견조하기 때문에 PER로 고퍼가 아니라면 주가는 뭐 크게 안 빠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기업들의 그런 펀더멘탈 가치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뭐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테슬라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사실 테슬라로 인해서 또 애플카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2차 전지주가 많이 좀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환호하는 그 분위기가 지금 좀 차분해지고 실적 좀 더 이제 기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정말 많은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제 뭐 많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우리 많이 맞을 만큼 맞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좀 반전의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11일에 중국과 또 미국의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좀 어떤 영향을 예상을 하시는지 상원 차장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지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블룸버그 쪽에 의하면은 4월 달의 물가 지표는 3월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CPI가 8.1%, 근데 3월 달에는 8.5%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근원 물가 지수, 에너지라던가 식품 같은 것들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6%를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3월 달에 6.5% 대비해서는 낮아진 수치예요. 만약 이게 현실화가 돼서 정말로 이런 수치들에 근접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면 자이언트 스텝도 밟아서 75bp 인상도 필요할 텐데 만약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수치 상에서는 어떤 금리 인상의 속도라던가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들이 강해지면서 주식시장으로 다시 한번 유동성이 재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정말 전월 대비해서도 더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건 정말로 좀 생각하기가 싫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매크로 변수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한번 짚어주셨는데 다시 좀 반도체로 넘어가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 중국의 봉쇄 영향으로 디램 현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나 가격들의 추이가 어떤지 박종훈 연구원님이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반도체 가격은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고 수준 같은 것들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반도체 수요는 크게 이제 서버용, PC용, 모바일용 이렇게 정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수요가 좋냐 했을 때 서버용은 좀 안정적이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PC는 조금 떨어졌지만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견조한 편이고 모바일도 많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덜 좋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공급적인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국 셧다운 영향이 결국은 이제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처음에는 초기에는 공급이 조금 딸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속되고 더 안 좋아질수록 이제 오히려 이제 가격에 더 안 좋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셧다운이 지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거의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연임을 결정날 수 있는 가을까지도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 제로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의지를 또
끝까지 밝혔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더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하고 그런 거 따질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가격 지표를 따졌었는데 여기에 이제 글로벌 상황까지 예상치 않았던 글로벌 상황까지 같이 보게 되니까 이런 복합적인 점들을 모두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역시 결론적으로 이제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뭐 가격이 뭐 이번 달은 뛰었다, 이번 달은 뭐 디램 가격이 좋았다, 나빴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약간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선 역시 그 공급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연임, 이 가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공장을 짓거나 뭐 착공을 또 계획을 하면서 투자에 그래도 좀 과감하게 나서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주요 투자 계획 또 파급 효과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언론상에서 뭐 P3다, P4다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의 뭐 투자 계획,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뭐 청주나 이런 쪽에 투자 계획, 중국 투자 계획 이런 것들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은 기대감들 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주가에 단기적으로 반영은 되는데 결론적으로 반도체는 원래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돈을 벌든 수요가 있든 없든 어쨌든 계속해서 미세화 공정이든 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주기적으로 1년에 삼성도 뭐 몇십 조 정도 규모까지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업황이 좋아서 더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은 원래 투자에 계획되어 있던 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듯 하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P3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미 이제 장비가 다 들어가고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장비도 아직 다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악재로 작용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 P4에 대한 계획이 생각보다 좀 더 당겨질 수 있네 뭐 이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간간히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 나오면서 약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핫하지 않을 거라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인 투자 외에는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반영하는 게 지금 P3하고 P4에 앞으로 들어갈 장비들이 메모리용이냐, 비메모리용이냐, 그럼 비메모리 얼마나 할 것이냐, 메모리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아직 다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투자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차라리 그냥 개별 종목별로 이 회사가 어떤 기술이 좋아지고 장비가 더 좋아져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서 실적이 좋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주신 것 같아요. 다가오는 20일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반도체 공장을 찾을지가 시장의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반도체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국내 업체와의 협력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뭐 국내 업체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사용관 차장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주가를 좌지우지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이전 대통령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이제 미군 평택 기지 쪽으로 가면서 평택 어떤 반도체 공장 시설을 보고 이런 게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라고 좀 얘기를 했던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고요. 또 차기 정부 우리 윤석열 당선인 오늘 이제 집권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공장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방한 일정 중에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어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약간 미국이 눌러주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반도체가 조금 단단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올라줬는데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하방을 좀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요. 이 시점에서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고 계시거나 이제 좀 투자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전략을 저희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박종훈 연구원님부터 저희 투자 전략 그리고 삼전이냐 SK하이닉스냐 하나씩 좀 골라주시겠어요? 예. 그 투자 전략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IDM 업체, 이렇게 칩을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냥 업황은 쏠쏠할 것 같고요. 다만 그
그 기존에 따라오는 후발주자들하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더 미세 공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더 좋아지고 소재도 더 많이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소재와 장비는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업체들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는 많이 못 가지만 의외로 기판, 여러 번 말씀드린 기판이나 아니면은 패키지 기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소켓 이런 좀 더 칩이 고도화되고 하면서 바뀌는 것들에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까지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실적을 보고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실적들은 그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업체들 기술이 좋아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이런 장비나 소재 업체들을 주목해서 보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SK냐 뭐 삼성이냐 고르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이든 방안이 또 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았다 했을 때 하이닉스가 더 주가가 좋은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오늘의 사실은 영향은 저는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좋았고 하이닉스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져서 조금 더 외국인 수익이 몰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해졌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이슈까지 감안해서 삼성전자를 저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저는 한 처음 허들이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뚫고 가면 8만 원, 연말까지는 한 8만 5천 원, 만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 가정하에 8만 5천 원 정도 기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픽은 삼성전자를 꼽아주셨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먼저 갔으니까 이제는 삼성전자의 기회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그럼 사용관 차장님은 전략 어떻게 세워가실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SK하이닉스 선택을 할 거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일단 어떤 거 골라야 될지는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수급적인 요인을 제가 95% 이상 지금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이닉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한 290억 정도 샀고요. 오늘은 400억 매수가 들어왔어요. 연이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삼성전자 오늘 어땠을까요? 1,340억을 또 매도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과정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달러 가치가 2002년 12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예요.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104.2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아쉽지만 지금 G20까지 위상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금융에서는 이머징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환손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막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고 이틀 정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이 정도 들어왔다고 해서 막 사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월 11일 날 CPI 발표되는 거 보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좀 내려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이닉스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사연관 차장님은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을 체크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러면 최성환 지점장님은 어떻게 전략 짜가실까요? 네, 저는 왜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짬짜면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개 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좋고요. 단지 수익률 측면에서만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환율도 말씀하셨고 또 중국의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폐쇄된 게 또 이제 풀리게 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하고 중국의 분위기, 물론 우크라 전쟁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더 확전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두 개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슈콕 종목도 반도체주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차례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비 업체는 반도체 전공정 패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넥스틴인데요. 일단 반도체 전공정 패턴 검사, 구체적으로 반도체 어떤 검사들을 담당하는지 진 회장님 종목이죠? 네, 올해 주목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넥스틴이고요. 넥스틴은 그 반도체 전공정, 그러니까 그 적용되는 패턴을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지금 그 반도체 전공정, 이 패턴 결함에 대한 그 장비 검사는 그 미국의 기업들, KLA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이런 미국 기업들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광학검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장에서 3, 4조 정도 되는데요. 이 3, 4조 원 시장에서 지금 뭐 그 브라이트 필드, 뭐 다크 필드 이렇게 나눠지는데 40%가 다크 필드 쪽인데 여기에 97%를 KLA, 그 미국 회사가 거의 뭐 과점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KLA가 60%, 히타치 일본 회사가 30%, 넥스틴이 한 10% 정도 지금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국내 유일 기업으로 이쪽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APS 홀딩스가 최대 주주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또 지분도 신고한 부분이 한 5% 정도 들어와 있는 증권사도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내 유일한 회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견줘볼 만하다. 이제 그런 기업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잖아요.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패턴 검사 장비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죠. 근데 1월부터 4월까지 공시된 그 수주 금액을 보니까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이미 좀 뛰어넘었더라고요. 뭐 SK 하이닉스, 뭐 중국향 이런 매출인 것 같은데 주 고객과 좀 수주 현황 어떻게 되나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작년에 매출이 571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월까지 공시된 게 635억이에요. 이미 작년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매출이 주문이 꽤 들어왔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앞서 제가 그 패턴 검사 장비를 독과점하고 있는 회사들,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다 미국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이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에서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굴기, 뭐 자기네 자립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없어요. 검사 장비가 없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넥스틴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이 보니까 굉장히 고가예요. 지금 나가는 가격대를 보니까 그래서 마진율이 올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마진율이 OP 마진이 45%가 나옵니다. 이 IT 기업에서 이 정도 나오는 회사가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고마진을 받고 있는 회사가 그리고 이런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반도체 쪽으로 계속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삼성이나 SK 지금 투자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장비에 국산화 니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역시 주문이 들어간 상태고요. 이제 삼성이 남았는데 삼성에 대한 부분도 역시 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뭐 인텔향으로 지금 3D 반도체 검사 장비를 지금 공동 개발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2분기에 그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향후에 인텔 쪽으로 채택이 되게 되면 당연히 삼성에서도 채택을 하겠죠. 그래서 네.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2분기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주신 것처럼 넥스틴이 특히 중국향 매출이 높은데 중국 시장에서 넥스틴의 장비 도입이 증가하는 배경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국향이 평균 판매 단가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지가 좀 궁금한데 중국향 매출과 이익 성장세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가격이 지금 KLA가 예를 들면 100억이다 한다면 동사의 가격은 한 50% 정도 싸요. 50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굉장히 싼데도 불구하고 마진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독과점이기 때문에 고수익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넥스틴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가져가다 보니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내고하기보다는 일단은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패턴 검사 장비가 상당히 전공정 상황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중국의 그 기업들, 특히 이제 그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쪽으로 매출이 앞으로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동안에 이제 저런 그 좀 위축되었던 시장이 뭐 되었던 부분이 이제 열리게 되면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수혜로 이제 KLA 그 기업이 맡고 있던 중국 시장에서 지금 좀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그 인텔도 말씀하셨잖아요. 인텔의 그 3D 반도체 검사 장비 채용 여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좀 지대합니다.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리고 채용이 되게 된다면 넥스틴이 얼마나 좀 더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린 게 가격이 일단은 뭐 100억이면 50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극단적인 뭐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품마다 가격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그 아까 제가 브라이트 필드, 다크 필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브라이트 필드는 그런 그 패턴을 뭐 읽는 그런 게 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속도가 느려요. 근데 다크 필드는 속도는 대비해서 빠른데 또 그런 거는 또 약간 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성능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보완할 수 있는 게 3D 반도체 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D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3D 장비가 나오게 된다면 속도도 높이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판단,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 다 더 할 수 있다라는 점은 반도체 공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2분기에 그런 인텔과의 인텔의 요청을 통해서 진행된 거라서 이게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이 넥스트라는 주가는 사실은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상상인증권에서 목표 주가 96,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총 1조 그 이상 넘어도 볼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오늘 뭐 좋은 투자 뉴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넥스틴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D 반도체 검사 장비 채용을 하게 되면 향후 투자 계획도 나올 거고, 그게 바로 넥스틴 입장에서도 새로운 영역이 열리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넥스틴 사영관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첨언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내용을 잘 들었어요. 이거 듣고 나니까 좀 사고 싶어지는 게 포인트가 있었어요. 영업이익률이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45%가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이거는 진짜 IT, 뭐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 굉장히 좀 기대가 될 만한 그런 기업이고요. 재무구조 보니까 굉장히 우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재무 구조나 기업 내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고요. 20년도부터 의미 있게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좀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처가 다변화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메모리 단은 SK 하이닉스에 한정이 좀 돼 있고요. 비메모리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해외 이런 쪽들로 다변화가 돼가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물밑에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으려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대체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넥스틴의 검사 장비를 도입을 하면서 어떤 YTMC 이런 쪽들 주축으로 해서 반도체 기업향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또 21년 매출액을 이미 뛰어넘는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더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상반기 중에는 말씀해 주셨던 인텔양, 그리고 하반기에는 메모리 단의 또 삼성전자 쪽 수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의 강소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출 다변화가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점을 투자 포인트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들어봐야 될 텐데 4월 말에 고점을 찍은 후에 조정세입니다. 현 시점에서 다시 담아봐도 될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트나 백화점에 가셨을 때 이거 사고 싶은데 좀 고가예요. 비싸요. 그래서 세일 기간을 좀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꼭 사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근데 넥스트를 봤을 때는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그런 기간이 박앤세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상상인에서 96,000원 목표 주가 제시했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6,500억, 7,000억이 안 되는데 지금 1조 이상을 바라보는 회사라고 본다면 올해 매출액이 1,000억에 영업이익이 500억 가까이 나온다고 본다면 충분히 박앤세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빠지는 건 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락이 올 때는 매수하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박종훈 연구원님의 종목인 반도체 장비주 한미반도체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1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성적을 좀 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중국의 셧다운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는 한데 1분기 실적 부진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이 회사는 원래 이제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이제 검사 쪽의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고요. 예. 근데 이제 아이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패키지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EMI 차폐 쪽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원래 이 회사가 수출 구조가 서울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중국이나 대만 쪽에 그 후공정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는 구조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향으로 이렇게 나가던 그 물량들이 이제 줄다 보니까 특히 EMI 차폐 쪽에서 좀 물량이 줄어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다만 이 회사는 이제 탐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쉽지 않아서 정보가 이제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건 미리 시장에서 인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는데 오늘 보시면 아침에 빠졌다가 오히려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한 2, 3% 정도 플러스돼서 끝났는데 그 이유가 이제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거라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출 비중이 뭐 중국, 대만이 높기 때문에 이 중국 코로나 확대가 1분기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렇다면 연간으로 봤을 때 눈높이를 다소 낮춰야 할지 장기 성장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예, 일단 장비 업체들은 이제 연간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리포트 발간된 것도 보시면 조금 EPS 좀 조정을 했고 매출하고 이익단에서는 5% 정도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기대치가 원래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이 장비 자체가 워낙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쓰이고 좋아질 수 있는 성장성이 좋은 장비인데다가 또 신규 새로운 장비도 있고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더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는 회사여서 실적이 물론 뭐 그렇게 예상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볼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성장 기대감을 언급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좀 기기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를 세척 검사 분류하는 장비 VP라고 하는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하고 또 지난해 6월에는 반도체 패키지 웨이퍼 절단 장비인 마이크로소 MS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개발을 했는데 올 하반기에 좀 개발 완료를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장비의 경쟁력, 수주 추이는 어떤가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즘 제일 핫한 게 아무래도 패키지 쪽에서 그 칩의 구조가 모양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패키지 기판이라든가 소켓이랑 이게 바뀌고 그러면 이제 패키지 검사에 대한 또 이제 니즈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회사가 이제 그런 점에 좀 잘 따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게 장비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도 그런 쪽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간 점들이 있어서 기술력으로서는 상당히 인정받고 있고 거의 필수 장비처럼 쓰이고 있는 거여서 뭐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웨이퍼 절단 장비 시장이 일본 수입에 좀 의존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가 개발한 이 마이크로소가 절반 이하의 리드 타임을 또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비해서. 그 점에서도 좀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또 애플카 수혜주로도 기대를 받은 것 같거든요. 기억에. 향후 뭐 신규 고객사 이슈라든지 주목할 만한 성장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었던 이제 뭐 FC BGA 관련한 패키지 기판 관련한 이제 그 장비들, 검사 장비들 하고요. 그 다음에 EMI 차피 쪽하고 뭐 이런 쪽들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더 기대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의 검사 장비가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애플하고도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그 장비업 IDM 업체보다는 장비 업체들을 봐야 되는데 특히 장비 업체 중에서도 좀 더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질 수 있는 장비들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넥스틴도 그런 업체 중에 하나지만 이 회사 역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고객사가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규 고객사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더 포커스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업체 중에서 기술 업그레이드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업체에 주목하자라고 지금 뷰를 보시는데 그 중에 한 업체로 이제 한미 반도체를 지금 지목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넥스틴을 지점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지금 넥스틴도 좀 좋다라고 뷰 주셨는데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 뭐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 주가를 사실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혹시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가 드리려던 질문이었는데 먼저 하시네요. 아,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정도 보시나요? 예, 뭐 전 고점 2만 원대 부근이긴 했는데 이게 이 회사 보시면 주가가 작년에 한 4-5배 정도 올랐었거든요. 예, 그 왜 올랐었냐 봤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장비, 그다음에 좀 기술력이 높은 장비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가 다시 이제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이제 빠졌었는데 거의 이제 한 10,000원대, 13,000원대, 이제 2,000원, 3,000원대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이런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한 2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까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만 원 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최성환 지점장님 이제 말씀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예전부터 봐오긴 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뭐 저도 탐방도 많이 다니고 기업들 미팅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방송 마치고 또 미팅 계획이 또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계획이 있는데 뭐 상당히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미 반도체가 조금은 어려운데 그래도 회사가 자신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넥스틴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틴, 한미 반도체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슈콕 종목톡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이슈 점검하고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반도체 기판업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사연관 차장님께서 가져오신 종목인데 최근 고다층 MLB의 세계 시장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 탑재되는지 또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언급이 되기 전에 먼저 올랐던 3인방이 있었죠. 심텍이라던가 코리아 서키트 이런 쪽들이 대덕전자까지 해서요. 먼저 좀 움직였었는데 일단 반도체 기판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통신용 쪽으로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T 기술이 계속 첨단화가 돼가고 있어요. 고도화 돼가고 있고 첨단화 돼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정보통신 장비도 마찬가지로 고성능화가 같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수요가 또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PCB 쪽에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면서 지속 발전되는 분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주요 사업이 이제 이수 엑사보드 쪽이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PCB 쪽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사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이런 업체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LB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모자 MLB 아니고요. MLB 멀티 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고다층 인쇄회로 기판 쪽입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중 분쟁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쪽들에서 어떤 미국 쪽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대체처가 이수페타시스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국 업체가 계속적으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가 또 하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번의 구조조정을 업계에서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점 형태로 살아남는 업체만 지금 남아서 정말로 모든
업체들이 떠난 자리마저도 가져가면서 크게 이익을 향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인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심택의 2019년도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리포트들도 나오긴 했어요. 저도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바이고 주가도 그와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통신 장비 쪽 그리고 서버 쪽에 업그레이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면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장은 이미 풀가동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년 어떤 대규모 증설 부분들 이런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과 추가적으로 증설이 될 부분들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140억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가 될 것 같고요. 이게 1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숫자가 내고 있다라는 부분은 올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2월에 주문 증가가 됐었는데 3월에는 그 주문 자체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해졌고요. 그런데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캐파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다른 타 경쟁사들도 작년도에 총 다 합쳐서 캐파 증설한 게 100억이 안 됩니다. 100억 달러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억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증가된 캐파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적은 더 큰 폭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그 대만 GC 업체 같은 맞아요. 경우에 반사이익을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반사이익도 지금 얻고 있고 그리고 또 뉴스를 찾다 보니까 MLB 관련해 가지고도 신규 증설도 좀 약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주요 고객사 그리고 매출 비중이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는 MLB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큰 업체예요. 근데 향후에는 이제 다른 쪽의 부품들도 전부 다 개발해 나가고 이미 준비 중에 다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떤 GC라던가 이제 그 글로벌 경쟁사들이 되겠죠. TTM, WS 이런 쪽들인데 그쪽이 아까 말씀해 드렸던 대로 21년도에 매출 대비해서 캐파 증설을 하기는 했으나 정말로 매출 대비해서 무의미한 그런 비중으로 캐파 증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공급이 제한적인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고객사 쪽으로 많은 물량들을 넣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점점 더 이 멀티레이어 보드이기 때문에 초고다층이거든요. 점점 더 단수가 높아질수록 수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캐파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신데 이미 공장은 풀 가동되고 있고 뭐 향후 대규모 증설 계획 소식도 있잖아요. 가동률과 뭐 향후 증설 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주실까요? 네, 가동률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풀가동이기 때문에 100% 이상을 지금 돌리고 있다.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생산해도 가져가려는 고객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이 생산 캐파 증설을 모르겠어요. 이걸 정말로 빨리빨리 해서 조금 더 제품들을 빨리 내보내고 싶을지 아니면 지금의 어떤 타이트한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조금은 더 가격이 올라가는 걸 즐기고 싶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되었건 증설을 한다고 해도 이게 단기간에 증설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2년간 정도는 이런 우월적인 지위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건 최소한입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높은 단가가 유지가 되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가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5G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됐지만 지금 미국 쪽이 또 개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또 6G까지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통신 장비에 관련된 이런 부품 매출들은 점점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CB도 어쨌든 지금 좋고 네. 그리고 또 전방산업 환경도 앞으로도 좀 더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5G가 다시 한번 또 개화기를 맞으면서 MLB도 좀 좋을 것이고 그러면 향후 성장 사이클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동시에 전부 다 좋은 상황인데 일단 글쎄요. PCB 쪽이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를 깔아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MLB가 큰 폭으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흐름 자체는 어떤 반도체 기판들을 보면서 조금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결국에 그런 사이클들이 조금은 이제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솔직히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럴 때 통신 장비단에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면서 빈틈을 또 메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버와 통신 쪽에서 우호적인 이 산업 환경 들어봤고요. 박종훈 연구원님은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수페타시스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심텍이든 대덕전자든 이수페타시스든 전부 전방산업 업황이 반도체, 5G 쪽이 이제 기대감도 크고 이제 좋기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다 같이 기판 쪽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또 보셔야 될 점은 이제 어차피 기판들이 좋은 이유는 기판 가격 자체가 쇼티지가 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익률 자체가 갑자기 점프업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이 싸지고 이런 컨셉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전방산업에서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이 반도체 위주로 되어 있는 회사들이 반도체 업황은 계속 괜찮아서 계속 그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수페타시스가 2분기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 그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좀 포커스로 보셔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설 자체가 내년 조금 언제 더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가동률은 거의 풀캡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이익이 더 올라가는 구조가 쉽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좀 부러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좀 주가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판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격적으로 펄을 보면 8.9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저평가된 위치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가격 전략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가에서 한 6,000원대 중반대 정도까지 아직은 매크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나 모멘텀이 있어도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좀 추천드리지 않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조금 크게 잡아보겠습니다. 12,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면서 향후에 분기마다 재무제표에 실적 반영되는 것들 보면서 추가 상향의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 탐방도 가셔야 하고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상승장으로 꼭 만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숨겨진 톡 전략 톡톡으로 매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